논문 읽기 앱이요. 사용자 기록을 분석하는 소프트웨어가 없었습니다. 각 연구자께서 얼마나 열심히 논문을 읽으면서 제 앱을 사용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DB에 로그 기록은 다 해놨는데 이름 개발하느라 너무 시간이 없다 보니까 어떤 필드를 넣는지도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엄두가 안 나고 만든다고 해도 굉장히 실수하기 쉬운 거죠, 그건. 최소한 일주일은 꼬박 그 일만 했을 수도 있는데요. 근데 AI가 코딩을 도와주는 이른바 바이브 코딩으로 이걸 단 1시간 만에 끝냈습니다. 저는 말로만 명령을 내렸고요. AI가 DB 구조까지 완벽하게 알아서 파악을 해서 분석 결과를 내주는 앱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래픽 UI는 아직 없고 커맨드 라인에서 봐야 하는 앱이지만 충분히 유용합니다. 이제는 어느 연구자가 이번 달에 많이 읽으시고 어느 연구자가 아직 못 읽으셨는지 쉽게 파악이 가능하거든요. 많이 못 읽으신 분들께는 자동으로 메일을 보내서 좀 더 열심히 연구하시도록 독려하는 것도 가능한 접근이 된 거죠. 솔직히 말하면 AI 도움이 아니었다면 이 일은 제가 계속 미루고 미뤄서 1년 뒤에도 안 했을 것 같아요. 제가 저를 알거든요. 자, 그럼 이 바이브 코딩이라는 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여러분 앞에서 한번 시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앱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K사 기본 템플릿인데요. 속담 제조기를 만들어줘. 버튼을 누르면 속담이 변하도록 시켜볼게요. 자, 이제 커피를 마시겠습니다. 어우, 금방 만들어졌습니다. 한번 실행을 해볼까요? 간단한 제조기가 만들어졌네요. 누르면 속담이 바뀝니다. 조금 더 이뻤으면 좋겠는데요. 전체가 카드 형태에 들어가도록 해줘. 더 화려한 효과를 넣어줘. 커피를 좀 더 마시겠습니다. 다 되었다는데요. 훨씬 예뻐졌네요. 흔들리면서 바뀌네요. 근데 버튼이 하얀 배경에 하얀 글자라서 조금 너무 잘 안 보이는 것 같은데요. 불만을 표시해야겠습니다. 버튼이 하얀 배경에 하얀 글자라서 잘 안 보여. 훨씬 나아졌네요. 괜찮은데요? 근데 흔들리니까는 뭔가 불안감을 지금 조성하는 것 같은데요, 이거? 흔들리지 않게 해야겠다. 속담 변할 때 흔들리는 효과는 불안감을 조성한다. 좀 더 깔끔 효과가 좋다. 된 것 같습니다. 한번 볼까요? 페이드 효과로 나오니까 훨씬 낫네요. 금방 이렇게 쉽게 앱을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이 코드를 보면 200줄이 넘는데요. 과연 초보자가 배워서 이걸 만들 때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을 공부해야 되었을까요? 그런데 이제는 이게 가능해졌고 미리 만든 다음에 이걸 보면서 다시금 공부하는 게 가능해진 거죠. 어떠세요, 여러분? 정말 놀랍지 않나요? 템플릿에서 앱이 되는데 지금 5분밖에 안 걸렸어요. 바이브 코딩을 경험하면서 저는 많은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특별히 제 유튜브 채널의 방향성을 더 고민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채널의 방향 자체를 바이브 코딩으로 집중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채널명도 그래서 변경을 했고요. 그 이유를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저는요, 바이브 코딩으로 최근 코딩을 하면서 인간과 AI가 서로 도와가면서 코딩을 하는 게 굉장히 긍정적이고 시너지가 좋다고 느꼈습니다. 특별히 1인 개발자한테는 너무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근데 바이브 코딩이라는 게 아직은 새로운 분야이고 연구하고 학습하고 최적화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2가지가 중요한데요. 첫째, 내가 코딩을 아예 모르면 바이브 코딩을 잘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기초는 중요하다는 거고요. 둘째로 바이브 코딩도 어떻게 프롬프트를 짜고 어떻게 지휘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천차만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AI 에이전트와 함께 코딩하는 게 인간의 역사에서 길게 잡아야 1년밖에 안 된 일이죠. 그래서 바이브 코딩에 아주 오래된 전문가도 있을 수가 없고요. 아주 오래된 정답지도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시간 좌충우돌 배워가는 경험들을 여러분과 나누는 일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예전에 올린 영상 중에 조회수가 가장 높은 영상이 있는데요.
약간은 자극적인 썸네일과 살짝 어그로를 끌어서 죄송하긴 합니다만 영상의 주제를 보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영상에서 제가 하고자 했던 얘기는요. 다들 그때 코딩을 배우지 말라고 하는 시기였어요. 근데 저는 계속 주장했습니다. 코딩 배우라고요. 또 다른 영상에서도 AI를 잘 활용하면서 빠르게 코딩 익히시라고 했는데요. 사실 지금도 저는 생각이 똑같습니다. 10개월 전에 그 영상을 찍을 때는 GPT한테 물어보고 카피해가면서 하는 코딩이었지만 지금은 AI가 직접 에이전트로 코딩을 도와주는 방식만 더 발전되었을 뿐이죠. 코딩의 기초를 알아야 된다고 강조했던 것도 저는 여전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선학습 후 코딩이었던 것이 지금은 선코딩 후 학습이 가능해진 거죠. 이러한 새로운 방식으로 기초 코딩과 바이브 코딩을 동시에 빠르게 배워야 할 때입니다. 채널명을 바꾼다는 것은 상당한 결심과 변화인데요. 특히 바이브 코딩처럼 몇 년 뒤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단어를 쓰는 것은 더욱 그렇죠. 하지만 저는 바이브 코딩에 당장 모든 사람들이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거시적인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다들 앱을 만드는 거 빠르게 수익화하는 거를 얘기하고 있지만 저는 좀 더 큰 관점에서 바라보고 싶습니다. 저는 전 국민이 코더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코더가 되는 일이 어렵죠. 그래서 전 국민이 실제로 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되도록이면 많은 분들이 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처럼 코딩을 배우기 쉬운 때는 인류 역사상 없었습니다. 바이브 코딩으로 인해서 그렇게 된 거죠. 여러분, 코딩으로 무언가를 만들 때 가장 어려운 거는요. 현실 세계에서 풀 문제를 찾는 거예요. 문제만 제대로 찾을 수 있으면 문제를 푸는 앱을 만드는 건 너무너무 쉬워진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문제를 찾을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볼 수 있는 문제는요. 우리의 경험과 지식의 범위에 의해서 한정됩니다. 제가 건축업자의 문제를 풀 수가 없고요. 건축업자가 미술학원 원장님의 문제를 풀 수가 없고 미술학원 원장님이 저 같은 과학자의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각자의 독특한 상황 주위에는 분명히 풀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그걸 풀 수 있는 거는 여러분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거를 여러분의 비평등 장점, unfair advantage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앱을 만들 때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내가 그냥 수익을 얻고 끝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앱을 만드는 거는요. 생산 활동입니다. 문제를 풀고 세상을 더 좋게 만드는 거잖아요. 물론 싫어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요즘 많이 쓰시는 배달 앱, 중고거래 앱, 예약 앱 같은 것들 그걸로 인해서 인간의 삶이 편해진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 앱들이 돈을 많이 벌게 된 이유는 바로 본질적으로 가치를 생산했기 때문이죠. 따라서 앱의 개발은 제가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 연구를 해서 새로운 논문을 창조하는 일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습니다. 만일에 우리 전 국민이 코더가 되어서 주위의 중요한 문제들을 풀면 어떻게 될까요? 그거는 우리나라의 어마어마한 국가적 생산력이 됩니다. 5천만 개의 스타트업이 생기는 거예요. 스타트업이 성장하고 성공하는 게 물론 힘들지만 그중에서는 정말 별처럼 빛나는 아이디어들도 나오게 될 겁니다. 여러분, 두 나라가 있다고 해보죠. 한 나라에 가니까 전 국민과 청소년들이 다 핸드폰만 보면서 돌아다니고 멍하니 쇼츠나 릴스 소비만 하고 있어요. 다른 나라에 가니까 전 국민과 청소년들이 주위의 문제를 파악해서 다 앱을 만들어요. 다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경제활동, 생산활동에도 참여하고. 여러분, 어떤 나라가 미래에 더 부강해질까요? 그리고 정말 잘 만든 앱과 아이디어는요. 지금같이 AI로 인해서 언어의 장벽이 무너지는 때에는 아주 손쉽게 수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화물선이 없어도 앱은 어디서나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그럼 진짜로 전 국민이 코더가 되는 게 가능할까요? 저는 가능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진짜 똑똑하거든요. 바이브 코딩이 그걸 가능케 해주는 도구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채널명 변경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1인 개발과 기존의 개발자분들과의 영역이 많이 겹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정말 이 실무 개발도 들어가다 보면 깊이가 끝이 없더라고요. 잘 나가는 스타트업이나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그런 깊이의 지식은요. 우리 같은 1인 개발자들이 갈 수도 없고 갈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빠르게 배워서 할 수 있는 거는 우리 주위의 문제를 푸는 그 일이고 그 정도의 깊이까지는 현존하는 바이브 코딩으로 충분히 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코딩의 코자도 모르는 왕초보라도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짜투리 시간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저도 90%의 시간은 연구와 교육에 사용하면서 이렇게 시간을 내서 배우고 실행하고 있으니까요. 앞으로 이 채널에서는 3가지를 다루고자 합니다. 첫째, 왕초보 눈높이에 맞춰서 바이브 코딩의 노하우, 실제 앱 제작 과정을 보여드리는 빌더 시리즈를 진행할까 합니다. 둘째로 저의 성공과 실패, 사업 성장, 수익을 만드는 현실적인 과정, 노하우들을 파운더 다이어리에 공유를 하려고 합니다. 셋째, 가끔은 AI 기술의 미래를 논하는 퓨처리스트 포럼으로 깊이 있는 담론을 나누고자 합니다.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